자, 우리가 수업 나가는 진도를 저는 이번 달 안에, 아니 이번 달이래. 이번 겨울방학 안에 문법 전체를 다 끝내고 싶단 말이야. 오늘 아무도 없어. 다 여기 있어. 잘 지냈어? 앉아 편한데. 잘 지냈어? 한 게 없어? 뭐 하고 지냈어? 그러면 영어 수업은 안 왔었어? 영어, 영어 수요일은 다 수요일에 영어가 7시 20, 어. 20분인가요? 중간에 비었다가 9시지.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영어 다 하고? 아, 진짜 미치겠다. 오늘 다운이가 왔으니까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어, 수업을 그 줌으로는 들었어?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의 종류를 찾는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샀습니다. 문장이 있을 때 끝에 서술어는 무시하고 중간에 서술어,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지, 서술어의 자격을 갖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을 때 이 중간에 게 만약에 없다면 주어도 한 개인지 확인해 봐서 그건 혼문장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서술어가 있고 또는 없더라도 주어가 둘 이상 있으면 견문장이 되는데 그때 그 중간에 있는 그 서술어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중간에 있는 서술어에 쉼표를 찍을 수 있다면 여기는 연결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쓰인 경우는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근데 그 어미의 연결어미 중에 대등적 연결어미 고요면하지만 면서든지 거나 쓰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그 외에 연결어미가 쓰였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일단 구분하는 거고 그럼 쉼표를 찍을 수 없는 경우는 전성어미가 쓰였다는 겁니다. 서술어에. 전성어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 부사형 전성어미 개 드시도록 얼마나 쉽습니까? 다 외웠던 겁니다. 그 명칭 그대로 따가지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중간에 있는 서술어가 이런 어미를 가질 때 각각 안긴 문장으로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로 부릅니다. 그 문장 전체는 아는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 좀만 더 가죠. 부사절의 경우는 개 듯이 도록만 알 게 아니라 없이 같이 달리 몰래 라고 하는 전성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부사절로 취급합니다. 이거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건 우리가 외웠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부사절. 나머지 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와 고를 쓴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쓴 인용절. 그리고 이중점은 SV에서 뒤에 이것들. 얘네들은 밑줄을 잘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사절, 명사에서 음기로 끝나면 음기까지만 밑줄 칩니다. 이어서 더 밑줄 치지 않아요. 관형절도 어때요? 은는 을당까지만 밑줄 칩니다. 부사절, 개듯이 도로까지만 밑줄 치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밑줄 쳐야 되는지는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아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요 서술어가 누가 무엇이 얘랑 관련이 있네 그럼 거기서부터 밑줄 치는 겁니다. 그런 밑줄을 찾아서 밑줄을 치는 건데 그거 훈련할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서 이런데 인용절의 경우는 인용조사 라고와 고까지 끝까지 밑줄 칩니다. 이중조합은 끝에 SV일 때 여기가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서술절이 돼요. 여기다 밑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안겨있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들이 각각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데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7개 있어. 지난 시간에 전에 배웠어. 걔네랑 명칭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만 쓰입니다. 관형절은 관형어로만 쓰이고요. 부사절은 부사어로만 쓰고요. 서술절은 서술어만 쓰이는데 인용절은 인용 부사격 조사를 썼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니까 부사어.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안 들었지 너. 아 진짜. 아니 지난 시간에 접속했었던데. 그래 집에 있으니까 안 듣지. 자 수연이랑 그 정진이는 들어왔나? 잠깐만요. 수연이 들어왔네. 수현이도 들어왔고 수연이도 들어왔고. 수연아, 정진이 어떻게 됐니? 저도 잘 몰라요. 너네 둘이 아직 사귀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전화해도 되겠네. 전화 좀 한번 해줘. 한번 해봐. 너도 지금 막 일어났구나. 네, 아유, 목소리 봐라. 알았어. 어쨌든 잘 들어왔고. 그래서 인용절도 부사어로 써요. 마지막. 명사절은 명사어가 없잖아. 다은아. 진짜 정신 차려서 반성하면, 지금까지 생활 반성하면,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올려놨거든? 문법 수업한 거. 시작부터 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녹화했어, 내가. 의지만 있으면 설 연휴 기간에 다 볼 수 있어. 얘들아, 의지만 있으면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다 볼 수 있어. 할 거 없잖아. 그때 해줘. 우리. 그리고 2400제 문제, 해당되는 문제 좀 풀고, 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니? 2월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문법을 거의 마스터하는 거야. 의지 없었는데, 채희야, 그러면 안 돼.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2학년, 3학년이 편하단 말이야, 얘들아. 어설프게 해놓으면 계속 발목 잡어. 지금 이렇게 할 때 잘 해놓으면 아주 편해요. 너넨 지금 모르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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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랑 선생님이랑 그 둘이서만 있어. 다운이 한번 보여줄까? 우리 다운이 얼굴 못 봤었잖아. 다운아 여기 좀 봐봐. 여기 우리 다운이 왔다. 수연아, 윤수연, 네 얼굴도 좀 보자. 방학 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어쨌든 봅시다. 다시 명사절의 경우는 명사어라는 게 없어. 문장 성분이. 근데 이 명사절인 여기 음기 명사연서음이 뒤에는 격조사를 붙일 수 있어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역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모든 격조사를 원칙적으로는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 성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명사절의 경우 문장 성분은 잘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이거 가지고 우리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답 가지고 예문 가지고 한바탕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중주어는 서술절의 모습이에요. 자, 주어가 두 개 있는데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의 큰 서술어가 되고 그 앞에 게 다시 또 그 큰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예요. 그 도둑은 발이 크다 이런 겁니다. SV, SV 이런 구조. 뒤에 걸 서술절이라고 해서 그 토끼는 털이 하얗다. 밑줄 어디다 쳐? 밑줄 치는 것부터가 중요해. 여기다 밑줄 칩니다. 저는 빨간 걸로 밑줄 쳐버릴게요. 답이 나와 있어도 봅시다. 털이 하얗다.
S와 V. 얘가 서술절. 서술절은 뭘로만 쓰인다고? 서술어로 쓰인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관형절 전에 여기 있는 예시부터 하겠습니다. 자, 뒤에 거 무시. 찾는 방법이에요. 이걸로는 문장의 종류가 결정되지 않아요. 무시하고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는지 찾습니다. 대학생 임을 위해서 여기 뭐가 결합된 거야? 대학생에다가 이다의 이가 결합된 거죠. 다 대신에 미음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 명사형 전성이 그래서 서술격조사는 이다의 구조를 가져서 기본형이다. 이게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음으로 끝났으니까 음까지 밑줄. 그래서 밑줄 일단 밑줄 치고요. 여기를 서술어로 볼 때 누가 대학생? 그가 대학생. 그래서 밑줄은 어디서부터? 그가부터 해서 대학생 임까지 밑줄 치는 거죠. 요거 뭐야? 음기 명사절. 자, 명사절 가지고는 문장 성분을 알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어떤 격조사가 붙었는가. 그건 알아차렸다를 기준으로 누가 알아차렸어? 주어. 무엇을 누구를 알아차렸어? 그가 대학생임을이라는 무엇을 알아차렸어? 목적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때 명사절은 목적어, 이 전체 문장에서 요 명사절은 알아차렸다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짠짠짠. 명사절인데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전체는 뭐가 돼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이런 걸 연습해오면 돼. 2400점 거기 있어요. 오늘 수업 나가면 2400제 숙제는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요. 그래봤자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더 갈게.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봉사를 할 때 이 문장의 종류는 뭐냐? 자, 끝에 거 무시. 이거 무시.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렇다고 혼 문장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를 중심으로 누가 하였어? 주어. 여러 사람들이 했죠? 주어 또 있어? 목적어밖에 없죠?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 그래서 혼 문장 결 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관계를 두 번 맺는데 주어가 한 개, 서술어가 한 개일 때입니다. 자, 여기 싹 다 지워보죠. 자, 끝에 거 무시. 아무것도 표시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본형이 중간에 다로 끝나는 말 뭐였어요? 몸에 좋은에서 좋은입니다. 그럼 좋은은 일단 좋은은 기본형이 좋다에 어말음이 뭐 붙었어요? 은이 붙었네요. 은,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은이 관형사형 전성어이 다운이가 있으니까 한번 지금 줌으로 듣는 애들은 다 알잖아. 우리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 알잖아. 근데 자, 안는 을, 을, 던, 요거, 던. 요게 관형산 전서음이야. 요게 붙으면 관형절이 돼. 이게 붙으면 관형 어도 되지. 자, 다시. 관형어 이런 건 전에 했던 거고. 여기까지 밑줄, 은까지. 그러면 좋다. 무엇이 좋아? 약이 좋다. 어디에 좋아? 몸에 좋아. 약이는 생략. 그럼 몸에 좋아? 그러면 몸에부터 해서 이렇게 밑줄 치면 이게 관형절.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가 됩니다. 이 중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요. 요 절 안에 생략된 성분이 뭐 있냐. 이걸 찾습니다. 자, 이때 꾸며주는 말, 약을 관형절이 꾸며주는 약을 관형절 안에
약을 한번 집어넣고 말을 만드는 거죠. 약 몸에 좋다. 약이 몸에 좋다가 되죠. 뭐가 생략됐다? 주어. 약 이가 관형절 안에 주어가 생략됐다. 어? 선생님, 이 뒤에 것도 뭐예요? 약은 입에 쓰다. 자, 쓰다를 기준으로 무엇이 써요? 약이. 이때 야근은 뒤에 있는 야근은 쓰다의 주어고요. 좋다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끝날 때쯤에 내가 얘기했죠. 봐봐. 용어는 어디에 쓰이든 서술어로 쓸 수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격을 가져. 용언이라는 거. 기본형을 다루고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서술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맨 끝에 위치합니다. 서술어와 관련된 그 서술어와 연관을 맺는 문장 성분은 앞에 놓이지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볼게. 좋다와 관련된 좋다와 관련된 직접 연관된 문장 성분은요 앞에 나오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다 뒤에 나온 약이라고 하는 거나 이것들은 다 그 뒤에 있는 어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거지 얘의 것은 아니죠. 납득이 되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풀어내면 요 몸에 좋은이라는 건 관형절, 관형어 역할을 하고요. 전체 문장에서. 그때 관계관계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때 요 꾸밈을 받는 말, 관형절의 경우는 복원시켜 봤을 때, 복원이 되네? 주어로 복원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주어가 생략했다고 보는 거죠. 이 전체 문장은 그러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아는 문장 전체. 관형절은 예. 여기 암긴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싹 다 지우고 봤어도 무시하고 한번 해봅시다. 끝에 거 무시. 중간에 기본형 다르 끝나는 말 하다. 얘는 쉼표를 찍을 수 있죠? 안 찍혔어도 우리가 친절하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쉼표 굳이 안 찍어도요. 음기, 은는, 을던, 개, 듯이, 도록, 없이, 같이, 달리, 몰래, 있으니까 이렇게만 쓸게. 그 다음에 라고나 인용, 고, 혹은 이중주어는 그 어디에도 이건 어미잖아, 어미. 어미인데 음기나 은는을던 개듯이 도록 어디에도 해당되지 없죠? 해당됨이 없죠? 얘는 조사잖아.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얘는 중간에 있는 이 서술어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전성 어미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연결어미인 겁니다. 쉼표가 없다 해도. 연결어미인데 고요며 나지만 면서든지 거나와 상관없는 어미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종속적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고요. 너는 여기까지가 여기는 굳이 밑줄 안 쳐도 되지. 어쨌든 밑줄 칠게 그냥 했을 때 얘는 종속절이 됩니다. 이 전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알아둘 게 있어요? 연결어미가 쓰이면 문장 중간에 있어도 얘를 문장 성분 뭘로 취급한다? 뭘로 취급한다? 아 진짜 왜 이래. 얘를 뭘로 취급한다? 서술어로 취급한다.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운이는 문장 성분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거였냐면 관형어까지 찾고 부사어는 따로 안 찾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예문을 들어줄 때 노란색 거기에다 예문을 들어줬구나. 음, 여기에서 키가 크고 할 때
크다에 고가 붙었잖아. 고는 대등장 연결음이죠? 대등장 연결음이 붙으면 무조건 얘는 서술어로 취급합니다. 연결 어미가 붙으면. 아까 봤지? 음기나 은는 을던이나 개 듯이 도록 외의 어말어미는 연결어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어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뭐라고 뭘 취급한다? 그 어절은 서술어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요, 문장 성분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속절의 문장 성분은. 그냥 서술어로 끝나요, 여기가. 하나 더, 도성안에 갔다. 누가 갔지? 다은아? 철수가인데, 이때 철수가는 얘가 주어인데, 이거는 갔다의 주어가 아닙니다, 철수가는. 하다의 주어입니다. 그럼 이 갔다의 주어는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 여기에 철수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로서 똑같은 주어가 반복되면 낭비니까 효율을 위해서 생략한 거죠.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점점 가봅시다. 자, 할머니께서는 흰머리가 많으시다. 짐작했겠지. 무시. 중간에 기본형 다로 끝나는 거 없습니다. 혼문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어가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SV, VS. 누가 많아? 할머니가. 그래서 뭐가 돼요? 이 뒤에가 서술절이 돼요. 서술절은 뭐로만 쓴다고? 서술어로만 쓴다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이 전체는. 자, 자동차가 도로를 빠르게 지나갔다. 아이, 밑에 여기. 자, 보자고. 끝에 거 무시.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빠르다. 개 드시도록 어미입니다. 어미하면 어간. 어간하면 어미. 얘 용언이에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거예요. 어간다. 누가 그러더라, 어간다를. 그때. 어쨌든 됐어, 어간다. 그지? 그럼 얘가 뭐냐? 요게 서술어가 되니까 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개 드시 도록 붙었지? 부사절이에요. 여기까지. 무엇이 빠른 거죠? 자동차가 빠른 겁니다. 어디서부터 밑줄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줄 쳐서 이걸 절로 잡으면 이상합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빠르다. 말이 안 되죠? 빠르다. 무엇이 빨라? 자동차가 빠른데 이때 자동차가는 빠르다의 주어가 아니라 지나갔다의 주어가 됩니다. 지나갔다. 어디를 지나갔어요? 무엇을? 도로를. 주어, 목적어. 지나갔다의 주어, 목적어고 빠르게 관련된 얘는 부사절인데 얘를 앞에 생략된 건 자동차가 빠르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어로. 납득되죠? 자, 더 갑니다. 어차피 필기 이렇게 있으니까. 자, 문장이 똑같아 보입니다. 자동차로 빨리 지나는데 의미적으로 똑같죠? 끝에 거 무시.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거 있니? 없습니다. 빨리는 이렇게 분석됩니다. 빨리가 하나의 단어예요. 야, 얘들아 꼭 기억해. 품사는 단어의 기본형으로 따져. 그때 용언만이 기본형을 어간 더하기 다로 갖게 되고 그것은 기본형 그대로 문장 속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먹다를 보면 먹다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이 기본형 말고 먹고, 먹은, 먹었다, 먹을, 먹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양하게. 빨리는 근데 어떻게 써요? 문장 속에서? 빨리의 형태 이대로밖에 안 쓰죠. 자, 무슨 얘기냐? 가끔가다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빨리는요. 빠르다라고 하는 기존 단어에 이가 붙어서 빨리가 된 겁니다. 이는 뭐예요? 접사예요. 기존 단어에 접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빨리는 기본형은 빨리. 빨리 기본형 그냥 빨리입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다로 끝나는 말이 돼야 서술어의 자격을 갖다서 서술어의 개수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얘는 포함되지 않죠. 얘는 부사입니다. 그냥. 얘는 혼문장. 주어 하나, 그 다음에 서술어는 없습니다.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얘들아, 기억해줘. 이나 희는 어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에 붙어가지고 만들어낼 때 이나 희는 어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 접사예요. 이가 유일하게 어미로 쓰이는 경우, 어말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특히 종결 어미로. 근데 뭐 없다 해도 무방해요.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그녀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해서 일단 무시해보죠. 잘 따져봅시다. 아, 밑에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쫙 해서 약, 약, 빨리 줘. 아무도 못 보게. 봅시다. 끝에 거 무시.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거 뭐 있죠? 따뜻한이 있습니다. 따뜻하다가 기본형인데 한, 은는을 던이 붙었으니까 관형절이 돼요. 자, 따뜻하다. 어디서부터 밑으세요? 그녀가 따뜻하다는 아니죠? 무엇이 따뜻해요? 꿈을 갖는 말에서 복원해 봅니다. 봄이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한은 요거 한 글자, 요 따뜻한 그 자체가 하나의 관형절이 됩니다. 되게 짧죠? 요 관형절 안에 근데 뭐가 생략됐다? 봄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납득되지? 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있죠? 오단대 오기. 음기에 기가 붙었습니다. 이해돼요? 무엇이 오는 겁니까? 자, 기니까 명사절이에요. 오기니까 봄이 오다. 봄이 붙어서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런데 봄을 뭐가 꾸미죠? 따뜻한이 꾸미죠? 그럼 명사절은 어디서 붙었냐면요. 그녀는 오기가 아니잖아요. 봄이 오는 건데 봄은 얘가 또 꾸미고 있잖아요. 봄이랑 얘가 연동돼 있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은 따뜻함부터 밑줄 쳐가지고 오기까지 밑줄 칩니다. 됐지? 자, 문장성 뭘로 쓰이죠? 관형절은 관형어로 쓰입니다. 명사절은 명사어로 안 쓰여요. 명사절 얘는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려? 무엇을 해당되죠? 그래서 뭐? 목적어. 물론 목적격투사 을룰이 붙었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봐도 되고요.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자. 관형절의 종류를 일단 설명해 주죠. 자, 관형절은 중간에 서술에 은는을 단으로 끝나면 얘는 무조건 관형절입니다. 어디서부터 밑줄 쳐야 되는지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관형절은요. 무조건 관형절은 관형절은 뒤에 관형절은 뒤에 체연을 꾸밉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관형절의 경우는 체연입니다. 여기 조사가 붙은 거 애나 의까지 살리지 말고요. 체연만 뚝 띄어가지고 앞에 복원을 시도합니다. 관형절 안에 넣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훈련 했거든요.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를 복원시켰을 때 복원이 되면 관계 관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영어의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여기에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 뒷문장에 빠져 있잖아. 집어넣으면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관계절이라고 부르지. 그런 것처럼 관형절에다가 관계라는 말을 붙인 거야. 이 관형절 안에는 없지만 얘를 집어넣으면 제대로 된 문장이 될 때. 또 복원이 가능할 때 관계 관형절. 복원이 불가능하네 동격. 그럼 요 관형절의 내용과 체언의 내용이 똑같아서 같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됩니다. 자, 여기 보죠. 다 무시하고. 자, 봅니다. 끝에 거 무시. 크다.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중간에 산책하다가 기본형 다로 끝납니다. 하다인데 은는을 다 붙었죠? 그러면 관형절. 누가 산책합니까? 그가. 그럼 여기서부터 밑줄 쭉 쳐도 됩니다. 여기 전체가 관형절. 이럴 때 관형절은 뒤에 꾸며주는 공원이라고 하는 조사 빼고요. 공원을 여기다 복원하는 거죠. 그는 늘 산책한다. 공원. 살릴 수 있어요? 그는 늘 공원에서 산책한다. 이렇게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다? 공원에서라고 하는 부사어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해서 공원에서라는 부사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잠깐 보죠. 크다. 무엇이 커요? 규모가. 무엇이 규모가 커요? 공원이. 그래서 SSV. 뒤에 여기를 쭉 밑줄 치면 얘는 서술절. 얘들아, 서술절은 뭘로 쓰인다고? 서술어. 관형절은 뭘로 쓰인다고? 관형어. 여기 생략한 건 뭐라고? 공원이 생략되는데 공원에서라는 부사하고 생략됐다고. 이걸 묻는단 말이야, 문제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으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계 가능지라고 하고. 자, 봐봐. 끝에 거 무시 들었다. 중간에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돌아오다. 돌아온다에 는 붙었죠? 은는을 넣는 관형절. 돌아온다에다가 는까지 밑줄 치는 겁니다. 누가 돌아와요? 그가. 요게 관형절.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을 쓰는데 이때 꾸며주는 게 소식이니까 소식을 복원해 봅니다. 그가 돌아온다. 이걸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소식이라는 걸 이 안에 돌아온다와 관련되어서 문장 성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얘랑 얘가 의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어디 더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동격이라는 거야. 뒤에 소식, 꾸밈을 받는 소식과 꾸며주는 그가 돌아오는 관형절의 내용이 의미적으로 같다. 그래서 동격이다. 동격 관형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설명해두고는 싶은데 굳이 일단 빼겠습니다. 여기 했었고요. 이번엔 여기 해봅시다. 지워볼게. 다 지울게. 자, 밑줄 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일단 끝에 거 무시. 잠깐만. 중간에 기본형이 바로 끝나는 말?
만나다. 그럼 만난까지 밑줄 치는 겁니다. 은는 을던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함이 붙었죠? 그래서 얘는 관형절. 어디서부터요?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난 거니까 여기서부터가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말로만 얘기할게요. 복원시켜봅니다. 친구. 복원 됩니까? 누구를 만나죠? 그렇게 살리게 됩니다. 만나는 기준으로 주성분부터 찾는 거예요. 누가 만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친구를. 그럴 때 이때 친구를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목적어 생략되어 있고요. 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vs. 누가 마음이 착하니? 친구가 SV. 그 뒤에 마음이부터 정말 착하다까지가 서술절. 여기서 뭘로 쓰였다? 서술어로 쓰였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귀찮죠? 아까 안 적었지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얘는 이미 여기 필기가 미리 돼 있으니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얘는 뭐예요? 관형절,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위에 거? 이거 안 했네. 얘는 뭐였어? 관형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물론 관형절은 명사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해됐지? 독특하게 이렇게 이거 이런 문제는 일단 무시할게요.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어떤 건데 그냥 이거는 배제. 자, 보기 선제에 따라 달리는 자, 규모가 무척 큰 공원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별건 아닌데. 이게 이런 건데 봐봐. 음, 우리 아까 이 공원은 규모가 무척 크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거는 공원은 규모가 무척 크다로 쓸 수도 있지만 공원의 규모가 문장을 많이 쓴다면 무척 크다로 쓸 수도 있잖아. 이러면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 이렇게 되면 이건 혼문장이 되지. 의는 이건 관형어니까. 주어, 주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 얘가 서술절을 아는 견문장이 된 건데 공원은 대신에 공원의로 쓰면 요 문장은 혼문장이 돼요. 납득되니?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면 혼문장. 얘를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분명해. 열린다는 무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중간에 기본에 다루 끝나는 말 큰. 무엇이 커? 규모가 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얘가 관형절. 관형어가 됩니다. 그럼 꾸밈을 받는 공원을 여기에 복원 가능하냐? 복원 가능해요. 복원할 때 공원이 규모가 무척 크다로 복원할 거냐? 공원 2로 복원할 거냐? 공원 의로 복원할 거냐? 복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공원 의로 복원하면 별 문제 없는데 공원 2로 복원하면 주어가 두 개의 서술어가 있어서 요 문장 자체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서술절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요 구조로 보면 관형절 안에 서술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공원은 복원 가능하다. 관계 가능절 정도다. 이렇게 시험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지나 보기에 따라 그냥 판단해서 풀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 배운 내용들이고, 자, 문법 내가 전체 톡에다가 2400제 문제 파일 아예 줬다고, 파일을. 우리가 의문은 안 했고, 어디에 한 거냐면, 단어의 형태소와 단어 형성, 품사,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거면 69페이지까지. 어디서부터? 30페이지부터. 설 연휴 기간 숙제입니다. 해설도 넣어놨어요. 전체 톡에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나갈 건 여기 일부 나갈 겁니다. 이 중에 일부.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고1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봤던 걸 겁니다. 요거 나간 거. 요거까지 나가면 문장까지 끝나요. 그럼 뭐 남냐? 단어의 의미는 그냥 문제 풀면 되고요. 간단한 설명만 일부 할 겁니다. 어문교는 맞춤법 규정이에요. 그 중에 요거 중요하긴 하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려면 일단 음은 변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다시. 자, 이제 남은 공부, 우리가 문법의 범위는 얘랑 진도 나갈 범위, 문장에서 얘랑 저 앞으로 음은 변동. 그럼 여기를 하면,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맞춤법과 관련된 거, 맞춤법 조항 나오는 거 읽어가서 문제 푸는 연습해서 익히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책부록으로 이제 또 국어사 일부 하는 거죠. 국어사는 고1 때를 너무 빡시게 공부해서 이런 것들 일부씩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일부 외워야 될 게 현대국어처럼 많진 않아요. 여기는 고1 때 내신 때문에 많아서 좀 그랬겠지만,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제는 어디냐면 단어 형성 여기랑 여기까지는 일단 숙제입니다. 69, 30부터 올려놔야지. 분량 나눠가지고 매일같이 조금씩 푸세요. 하루에 한 번 바쁘지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수업 안 합니다. 와서 학원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설 연휴 기간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면 무슨 요일이니? 며칠이니? 2월 1일이야. 그리고 설 연휴 끝나면 우리 수요일 날 수업 빠지잖아. 뭐 빠지는 거야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보충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보충은 지난번에 저 혼자 여기 와서 수업했거든요. 줌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은 알겠죠? 다음 주 토요일은 정상 수업이야. 학원으로 와서 하도록 하고, 우리 문장의 종결편 여기 문법편 나올 건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죠. 다은 어디선가 좀 들어봤던 내용들 아니니? 어때? 꼭 그렇진 않니? 아, 좀 전에 얘기한 거? 훈문장입니다. 내신 시험 범위가 알려지. 어, 어.
어. Recording in progress. 자, 지금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사동 피동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업을 한 거냐면 문법 건물에서 지금 최소한 여기 다 한 거야. 하나 안 한 게 있다면 단어층에서 용언의 경우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안 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거의 다 했어. 이제 문법 건물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배우는 별책부러기 이제 문법 표현. 우리 고1 때 배웠던 사동, 피동,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이런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배우는데 왜 이거는 여기 지금 문법 표현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건물에서 배웠던 여러 개념들을 다 사용해. 여기 있는 걸 잘 알아야 얘도 좀 더 이해가 편하다. 이 문법 표현이 전부 다 뭐랑 걸리냐면 서술어, 용언과 관련, 용언. 용언과 다 관련돼 있어. 그래서 배우기 좀 더 편할 거야. 물론 외워야 될 것들은 많지만 배우긴 편할 겁니다. 그래도 자 보죠. 자, 사동, 피동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높임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동, 피동은 다음에 하죠. 다음 주에. 사동, 피동이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높임 표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높임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죠. 높임 표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높임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준은 언제나 말하는 나, 1인칭, 화자, 말하는 이.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문장 속의 주체가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높을 때. 문장 속의 주체가 높을 때. 주체? 자, 서술어를 볼 때 주체는 뭐예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누가에 해당하는 게 주체. 객체? 서술어를 볼 때 누구를 혹은 누구에게 누구로는 목적어, 누구에게는 부사. 말하는 사람은 항상 납니다. 나는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나는 대단하시다. 미친 거죠. 그렇게 명령법 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기준으로 언제나 할아버지가 말을 할 때도 할아버지는 말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가 되죠. 할아버지가 높임법을 쓸 때는 언제겠습니까? 문장 속에 메시지가 있을 때, 문장이 있을 때, 정보가 있을 때, 서술어를 볼 때 누가 주어 자리에 할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높입니다. 할아버지도. 자기를 기준으로 얘를 높이죠. 객체도 높이고요. 자, 나를 기준으로 듣는 사람이 높을 때 높이고요. 낮출 때 낮춥니다. 신기하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은 높이는 것만 있습니다. 객체 높임도 자기보다 높을 때 높여요. 높여요. 청자는요. 상대 높임은요. 청자는 여기 얘 잘못 썼잖아. 청자는 상대이기도 한데 듣는 이가 자기보다 높일 때 높이고요. 낮을 땐 낮춥니다. 높이고 낮추는 게 다 상대
높임법에 다 포함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높이는 것만 포함됩니다. 객체 높임법도 높이는 것만. 상대 높임법은 이미 용언에서 어마러미, 종결함이를 배울 때 배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이미 힘들게 배웠어요. 금방입니다. 주체와 객체는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주체, 주어. 서술어 볼 때 누구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 객체. 누구에게, 부사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높일 때 하는 겁니다. 이 화자, 청자에 대한 언급과 무관하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주체나 객체고 청자는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걸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청자로 듣는 거지. 청자라는 용어, 2인칭, 상대라는 개념은 화자라는 것과 매칭돼서 이렇게 되죠. 항상 문장 속에 항상 내가 말하고 있지만 선생님 나가 말하고 있지만 나가 문장 속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자라는 개념, 청자라는 개념은 문장 메시지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주체와 객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어. 이 멘트를 나가 청자한테 했습니다. 이때 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청자라고, 하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나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철수. 철수가 쓰여도 얘는 주체라고 부르죠. 나가 쓰여도 주체입니다. 영희가 쓰여도 얘는 주체죠. 그러니까 나가 1인칭인 건 분명히 맞아.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런데 문장 속에선 화자나 청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나 객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주체 자리에 우연히 누가 들어간 거예요? 화자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뒤섞어서 쓰는데 화자와 청자는 말을 주고받는 문장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 외부 요소에 쓰이는 용어, 개념.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은 주체와 객체. 납득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객체 높임이 제일 쉽습니다.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자, 항상 서술어 볼 때 누구에게를 목적어 부사어를 말하는 나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예문. 아이씨, 예문이 없어. 예문이 아예 없네.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은 누굴 높인다? 객체를 높인다. 객체가 누구보다 높다? 말하는 사람보다 높아. 객체 자리에 할아버지를 음, 할아버지에게 대신에 할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깨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께 이런 게 나오면 아, 객체 높임을 사용해야 하는데 객체 높임을 실현할 때 높임법 실현할 때 조사가 실현할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가 실현할 수도 있고 특수어휘가 실현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예요. 객체와 주체는. 자, 선어말 어미 뭐 있죠? 앗, 어떠, 은는, 겠니, 아 진짜 시, 옵, 사업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할 때 얘네는 시제와 관련이 있었고요. 높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공손이죠. 얘도 일단 빼요.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를 통해서 높임법이 실현되는 건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시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객체 높임에는 선어 말어미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고요.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깨서는 객체 높임이 아닙니다. 특수어휘 외우시면 됩니다. 특수어휘. 특수어휘 4개밖에 없어요. 그 객체 높임 되게 쉽습니다. 이거 쓰였으면 그냥 객체 높임이에요. 드렸죠, 뱀. 드려, 드리다. 엿줘, 엿주다, 엿줍다. 돼, 뵙다. 미음, 모시다. 드렸죠, 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들어있으면 다 객체 높임이 쓰였다. 특히 드리다, 부사어를 높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드리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 여쭙다, 부사를 높입니다. 뵙다, 모시다는 목적어를 높입니다. 할아버지를 뵙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다, 드렸죠 뱀, 드렸죠 뱀이 있습니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객체 높여야 될 때 높입니다. 얘네들. 드렸죠 뱀. 애게 대신에 깨. 그 다음 쉬운 게 쉽다고 해야 되냐? 그 다음이 주체 높임이 쉽습니다. 주체 높임은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주체, 주어를 높이는 거죠. 굳이 쓰자면 주어를 높입니다. 그 주어가 말하는 나보다 높을 때. 거의 다 됐어. 좀 전까지 쌩쌩하다가 갑자기. 자, 조사, 깨서를 씁니다. 자, 선화 발음이 의시를 쓰고요. 특수어휘 있습니다. 특수어휘 뭐 있어요? 특수어휘 잡수시다, 들다, 드시다, 뭐 주무시다, 계시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다 아는 거라서. 또 뭐 있니? 뭐 밥 대신에 진지, 나이 대신에 연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등등등 많습니다. 주체 높임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접 높임은 서술어를 볼 때 누가에 해당하는 게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간접 높임은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 뭔가가 더 나오니까 간접이겠죠. 주체 높임 안에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직접 높임의 상황인지 간접 높임의 상황인지는 예를 보면 압니다. 보시면 서술어를 볼 때 강조했으니까, 자, 서술어를 볼 때 누가에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서술어를 볼 때 진짜 높여야 될 그 사람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중주어문, 서술절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보통 간접 높임이 실현됩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단 하나 나올 때 직접,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 더 있을 때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은 주체의 소유물, 신체 부위 등을 높이는 것으로 여기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게 소유물이나 신체 부위에 포함입니다. 자,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뭐? 계시다. 얘는 있으시다. 나 없으시다. 아프시다. 얘는 편찮으시다. 이렇게 씁니다. 구분해서. 예를 들죠. 이 경우입니다. 여기 뭘 쓸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답이 보였지만 여기에 있으시다를 쓸 거냐
아니면 계시다를 쓸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라고 나가 선생님으로 높여 불러야 돼, 주어를. 그럼 주체 높임 써야 되는 거야. 네, 누가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있으시다를 안 쓰고 계시다를 씁니다. 밑에 거 보죠. 여기도 있다나 계시다를 쓸 거예요. 누가 있어? 선생님께는 있어. 무엇이 있어? 누가 있어? 또 따님이 있어. 누가 무엇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지? 일종의 이중주어문이거든. 네, 직접 높여야 될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유물 혹은 자식, 따님을 높일 때 이때는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있으시다를 써야 되는 거죠. 얘가 직접 높임. 얘가 간접 높임. 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얘는 하나, 둘. 위에 거는 누가 해당되는 게 선생님. 이게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어때요? 교장 선생님의 주어는 아니지만 높여야 될 교장 선생님이 있죠? 무엇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해당하는 게 있죠? 요게 그래서 이것도 간접 높임이 됩니다. 이중주어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 그래서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로 들어가야 돼요. 교장 얘가 없었으면 계시다를 써야 됩니다. 납득되니? 또 다른 누가 무엇에 해당하지 않지만 높여되는 대상의 소유. 흔한 말씀이라는 거. 하는 말, 생각, 소유물, 자식 이런 것들. 여기 뭘 쓸 거냐에 대한 얘기. 볼게요. 사장님께서는 바쁜 용무가 땡땡이어서 지금 회사에 땡땡하지 않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누가 있지 않은 거죠? 그지? 사장님이. 사장님 하나만 높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로 갔지만 여기 생략된 예를 높이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이해됐죠? 이제 그럼 이건 직접 높임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직접 높임. 그러면 여기는 게시지를 써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때요? 있단데 사장님께서는 있어요. 무엇이 바쁜 용무가 있어요. 이중주어만 해보면 되죠? 직접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무엇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으셔서가 들어가야죠. 이것도 되죠? 자, 여기도 보자. 할머니께서는 팔이 아프셔서 할머니 누가도 있지만 무엇이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간접 높임. 그래서 병원에 할머니는 병원에 있으시다 계시다? 여기 뒤에 계시다가 들어가야죠. 왜? 할머니만 하나 있지 다른 거 높여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아프시다. 뒤에는 계시다. 구분이 됩니까?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은 이렇게 쓰는 어휘가 다르다. 알겠죠? 그와 관련된 높여야 될 대상과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나오면 누가 무엇이가 하나 더 있으면 간접 높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과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있어요? 할머니와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있어요? 교장선생님과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있어요? 선생님과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있어요? 다 간접 높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과 관련된 누가 무엇이는 없죠. 아무것도. 누가 무엇이. 주어가 있어야 돼. 여기 봐봐. 할머니와 관련된 누가 무엇이가 있어요? 사이에? 없잖아요. 그럼 직접 높이니까 아프시다를 안 쓰고 편찮으시다를 씁니다. 병원에 계신다. 이해됐습니까? 주체 높임문법의 마지막 앞존법 억압
억누르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뭐를요? 존댓말, 높임법을, 주체 높임을 줄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써볼게. 어렵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의를 따지냐면 말할 때 상대의 중심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문장 속에 주체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청자가 있어. 상대가. 나를 기준으로는 둘 다 높아서 둘 다 높임법을 써야 돼. 나를 기준으로 주체도 높고 청자도 높아서 주체 높임도 쓰고 청자 높임도 써야 돼. 이렇게 납득되니? 그런데 봤더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이 두 사람의 관계 봤더니 어때? 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누가 문장의 주어가 지위가 낮고 듣는 사람이 더 높네. 이럴 때 이럴 때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말이 어렵지? 별거 없어. 초3이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듣는 사람 선생 높죠? 문장 속에 선배, 6학년 선배가 들어오는데 6학년 선배도 높죠? 네, 선생님과 선배, 6학년 선배를 비교할 때 선배가 낮잖아요. 선배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어렵게 쓰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 나를 기준으로는 둘 다 높여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하필 주어보다 높아서 주체 높임을 얘가 낮아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는. 네, 엄청 높임법을 썼어. 선생님 지금 선배님께서 교실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썼어. 주어져 얘가 문장에 들어오다의 주어입니다. 물론 다운편 여기까지 쳐야 되지만 듣는 사람은 청자. 지금 나가 선생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 높아. 선배는 낮아. 선배를 주체 높임을 실현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뭘 빼? 님 빼고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거 다 없앱니다. 깨 빼고요. 서너 말음이 시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지금 선배가 교실로 시 뺐으니까 들어옵니다. 비읍니다는 살려야죠. 비읍니다는 선생님 높이기 썼으니까. 나를 기준으로는 다 높여야 되지만 청자를 볼 땐 선배가 낮으니까 주체 동표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압존법. 용어 억압한다 높임법을.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용합니다. 군대나 가족에서. 나머지 회사나 이런 데서는 모두 높입니다. 압존법 사용 안 합니다. 직위에 따라 사장 앞에서 나가 부장을 내 입장에서 말단 차원인데 둘 다 높여야 되면 둘 다 높입니다. 사장보다 부장이 낮으니까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언어 예절이에요. 둘 다 높이는 거야. 자,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 높입니다. 이미 했어요, 우리. 상대 높임법은요. 뭘로 실현되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요거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 얘기로만 하죠. 격식체, 자, 조사 없고요. 선어 말음이 없고요. 특수어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종결어미 뭐였지? 자, 격식체와 비격식체. 자,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 얘는 낮추는 거고요. 얘는 높이는 거고요. 얘는 뭘로 끝나요? 하 더하기 여니까 아, 어, 지, 군으로 끝나면 해체. 해요체는 아요, 어요, 지요,
군요로 끝나면 해요체. 얘가 해체. 얘는 아, 어, 지, 군. 비격식체 쓰는 거. 격식체에서는 어떻게 써요? 하, 십시오체. 거의 초반에 했어, 이거 수업. 하, 오체. 하, 개체. 해, 라체. 하십시오체는 스, 시, 읍 들어가 있으면 하십시오체. 하오체는 오, 소, 구려. 방구 냄새 구려. 하개체는 개, 세, 네, 가, 구먼, 가나. 헤라체는 다, 자, 라, 구나, 냐, 냐니. 예, 특히 얘는 개는 명령, 새는 청유, 내는 평서, 가는 의문, 구먼은 감탄, 다는 평서, 자는 청유, 라는 명령, 구나는 감탄, 냐니는 의문. 얘는 높이고, 낮추고, 낮추는데 얘는 아주 낮춤.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우체 보통 높임. 하계체 보통 낮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높이는 건 낮추는 건 모두 통틀어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면 요 명령형 종결어미와 관련된 건 이거는 높임법과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해주고 요 정도면 높임법 다 설명했고요. 시간 표현 이제 남았습니다. 시간 표현 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에 사동 피동 표현 여기 얘기할 거고 시간 표현 얘기할 거고 부정 표현까지 들어가면 우리 이제 위층에서 할 것들 문법 건물에서 위에 층에서 할 것들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변동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 다운아. 다음 주 토요일 와. 얘들아 방학 동안 방학이란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요거 볼 수 있으니까 영상 찾아서 오늘 수업한 것도 올릴 테니까 문제 잔톡에 숙제 내줬으니까 그거 꼭 풀어서 오세요. 최대한 풀어서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